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은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클리빗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학범 대표 네. 그 학교 다닐 때 예, 감투 쓰셨죠? 감투요? 예. 동아리 회장 같은 거. 그렇죠. 감투 좋아하시니까. 근데 그 동아리가 무슨 동아리죠? 저희 의료 봉사 동아리. 예. 네. 예, 수의대 내에 그게 두 개나 있더라고요. 서울대네요. 네, 두 개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제가 얼마 전에 사실 그 봉사 동아리 하고 같이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다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제일 가슴 아픈 상황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이 녀석을 중성화 수술을 하려고 좀 큰 호랑이 무늬가 있는 개가 있더라고요. 진돗개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녀석을 이제 수술하려고 이렇게 끌고 나오는데 안 끌려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나 했더니 이 녀석이 도살장에서 온 개라서 자기 친구들이 그렇게 끌려가는 걸 많이 봐서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그 모습이 선명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사실 우리 수의대생들이 되게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이렇게 안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너 좋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울컥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도살장 문제라든지 네.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성남에 가면 모란시장 있잖아요. 제가 공중방역 수의사 할 때 그 개 식용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소독하러 거기 다른 이제 가축들도 있으니까 소독하러 갔다가 이제 봤는데 그냥 우리 정말 충격적이에요. 우리 그냥 개 고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100g에 얼마 가격이 붙어가지고 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살아있는 채로. 그러면 이제 가서 고르면 거기서 이제 도축해서 주시는 거예요. 고기로 만들어서. 근데 저도 그 트럭에서 개를 내리는 장면을 봤는데 트럭 딱 싣고 오셔가지고 목 딱 채워가지고 그냥 트럭 뒤에서 끄집어 내는 거죠. 1톤 트럭에서. 그럼 애들 막 안 끌려 나려고 난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는 거야 본능적으로. 알죠. 그 끌어내려서 이제 철창에 집어넣고 철창에 이제 개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그람당 얼마 이렇게 써 있어요. 막. 정말 충격적입니다. 진짜. 네, 아니 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뭐 정육점에 가도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네. 그렇게 파는 거 아니냐, 왜 굳이 개에 대해서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네. 왜 개 식용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는지 또는 개 식용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네.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좋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나면은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선 실태부터 조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개 식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정확히 개 농장이 몇 개인지 보신탕집이 몇 개인지 다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는 작년에 이제 환경부 정부가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조사를 시작했거든요. 실태 조사를. 그래서 아직 다 조사를 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만 했는데 조사 결과 전국에 아마 식육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사육장이 한 17,000곳 정도 되는 것 같고 사육되고 있는 개는 무려 200만 마리 정도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보신탕집은 아예 그 가게 이름을 보신탕이라고 사업자 등록을 내던가 간판을 달았던 곳이 4,000곳이 넘게 있는데 사실 거기서만 보신탕을 파는 게 아니거든요. 여름철 되면은 또 복날이 되면 파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정되는 곳이 한 12,000곳 정도, 10,000곳 이상 있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곳이 개소주 있잖아요. 건강원. 그런 거 합치면은 개 보신탕이라든지 이 개소주를 파는 곳도 한 2만 곳 이상은 있을 거다 전국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은요. 네. 조사를 한 거지만 제가 네. 봤을 땐 분명히 누락된 곳도 그럼요.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개 식용이 이루어지고 네.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이렇게 많다면은 그럼 합법이야? 근데 한쪽에서는 분명히 또 불법이라고 네.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개식용이 정말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데요. 이게 합법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불법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둘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법에 충돌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일단 축산법이 있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있는데 축산법의 가축에는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식용 목적의 가축에 개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개식용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축산법만 보고 아니 축산법에 개가 가축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불법이냐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불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에 사각지대에 이제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정부나 모두가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도 이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대고 있는 거죠. 그냥 이 애매한 상태로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주무부처도 농식품부랑 보건복지부랑 또 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주무부처도 두 개가 껴 있고 법도 두 개가 껴 있고. 근데 모두가 손은 안 대고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관련 법들을 새로 제정을 하거나 정비를 할 때요. 어떤 법들이 기존에 있는지를 다 검토한 다음에 충돌하지 않는지까지 다 검사한 후에 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일어나서 그렇죠. 그게 또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게시경을 합법화하자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쪽 손을 들어줘야 될지 아니면 정말 게시경을 불법화해야 된다, 이제 법으로 막아야 된다, 이쪽 손을 들어줘야 될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도 저도 안 되고 그냥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네.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합법이었나 불법이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셨던 분들이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단은 있구나. 네.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불법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왜냐하면 축산법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축산 산업에 대한 얘기고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식용 목적으로 먹는 축산물, 축산식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보면 가축이랑 뭐 소말 양을 얘기한다. 양, 돼지, 닭, 오리 그 밖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물을 얘기한다라고 하고 이 대통령령으로 사슴, 토끼, 칠면조 거의 뭐 메추리, 꿩, 당나귀까지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축산법에서 가축은 말고 우리가 어쨌든 먹으려고 하는 동물은 이거다라고 정해놓은 건데 여기서 개가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를 식용으로 하는 거는 제 사견으로는 이미 불법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축산법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 법적으로 뭐 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죠. 지금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항상 이 개식용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이게 과연 정말 개식용이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음식인지 아닌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식용을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 보신탕 문화는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전통 문화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동물복지 얘기하면서 반대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프랑스의 여배우가 우리의 그렇죠. 보신탕 문화를 비판했을 때 아니 왜 남의 나라 문화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느냐. 그러니까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려주세요. 네, 근데 저도 조사된 자료에 몇 개 있어서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개를 먹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서구 개식용을 반대하는 그런 나라들에서도 오히려 우리보다 먼저 19세기 초부터 먹었던 기록들도 있고 뭐 1900년도 초에 먹었던 기록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먹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핫도그라고 하는 이름의 이 핫도그 그 소세지도 개고기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핫도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구에서도 이제 게를 먹었던 것이 많이 알려져 있고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먹었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먹어왔는데 지금은 다 그걸 불법으로 막았다는 거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합법으로 남은 나라가 너무나 우리가 참 쪽팔리게도 우리나라를 창피하게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베트남, 중국 요 정도밖에 없어요. 게다가 중국도 게식용 문화가 굉장히 거기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도 게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사실 나아요. 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창피한 상황입니다. 네. 왜 이제 와서 이런 부분을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저희가 늘 얘기합니다만 반려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또 질문을 하시는 게 이거예요. 아니 근데 식용으로 사용하는 개와 우리가 반려동물로 키우는 개는 다르잖아요 라고 질문하시거든요. 그렇게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개를 식용 목적의 개를 판매하는 그런 시장에 가보면 되게 비슷하게 생긴 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누렁이들. 네, 그렇죠. 누렁이, 황구 뭐 이런 애들 많이 있고 또 그 도사견, 믹스견 해가지고 딱 보면 뭔지 알아요. 그런 애들이 주로 많이 모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식용 목적의 개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식용 목적의 개라는 거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식용견 이런 단어도 사실 없는 거고 그런 식용 목적의 개는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실제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처럼 강아지 공장에서 더 이상 새끼를 못 낳는 생식 능력이 떨어진 개들, 그다음에 일부 유기동물들도 개식용 하는 곳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게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식용 목적의 개는 없는 거고 우리의 반려동물이 글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식용 목적의 개가 따로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종이 식용으로 다시 그런 개발이 건 됐다거나 없어요. 이런 네.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렇게 거죠. 만들어낸 얘기니까 식용개가 따로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네. 아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가 네. 그럼 개만 안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러면 돼지나 네. 소는 왜 먹니? 라고 그렇죠. 또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항상 제일 논점이 되는 거예요. 개 식용을 반대한다고 했을 때 아니 그럼 소, 돼지, 닭은 먹어도 되고 개는 안 돼. 이 논리가 항상 제일 첨예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제 사견부터 말씀드리면 개여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개는 어쨌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를 어떻게 키우는지 또 어떻게 도축되는지 어떻게 또 그 병이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도 안 하고 유통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런 그런 게 없잖아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과연 이게 우리 몸에 좋을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소, 돼지, 닭 이런 다른 축산물들은 그래도 정부가 인정한 농장에서 키울 때 관리하죠, 도축할 때 관리하죠, 또 도축 이후에 샘플 채취해가지고 병균 검사 다 하죠, 또 유통 관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개는 되고 뭐 안 되고 이런 걸 떠나서 과연 개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몸에 도움이 되냐. 우리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양식으로 드시는 네, 거잖아요. 보신탕이라고 아예 부르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보신이 되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건 제 사견이었고. 우리 학범 대표 맨날 그러잖아요. 네. 저는 이제 채식주의자고 본인은 고기를 먹는데 그래도 나는 개는 안 먹는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알기 전부터 이제 사실 수의대 가서 하게 되면서 못 먹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적은 있는 거야? 어릴 때는 뭐로 먹었었어요. 네. 야만인. 저희 친척분들끼리 같이 먹길래 뭔지도 모르고 먹은 적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과하세요. 빨리 사과하세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사실은 그래서 개식용을 합법화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 그럼 개도 합법화를 시켜서 아예 똑같이 관리 대상에 놓쳐? 그렇죠. 관리 대상에 넣어서 농장도 아예 등록제로 하고 개 도축 전용 도축장을 만들어서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사실 지금도 소, 돼지, 닭 이거 도축도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많잖아요. 저희가 한번 짚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동물복지용 그런 사육을 하고 유통을 하고 도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연구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도 아직 불안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연구가 돼 있지 않은 개를 다시 이걸 합법화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개를 어떻게 하면 동물복지적으로 도축해야 되는지 이런 걸 또 연구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연구가 과연 맞냐는 거예요. 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개를 합법화한다고 해도 정말 이게 안전하게 도축하고 유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연구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개식용 합법화라는 거 그냥 자체가 뭐 이런 기술적인 거 다 빼고 법적인 거 다 빼고 과연 이게 이제 맞냐는 거죠. 우리가 동물보호 문화를 더 확대시키고 인식을 확대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는 다 개식용을 금지해가는 상황에서 심지어 중국도 그런 금지법을 발의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개식용을 우리나라는 합법화했습니다라고 천명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동물은 먹어도 되고 왜 개는 안 되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용개가 그 길러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하던데요.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네. 일단 식용으로 길러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인도적이기도 하고 동물에게 못할 짓인데 더불어서 그 키워지는 환경 자체가요. 우리가 왜 강아지 공장 얘기하면서 되게 열악하다는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특별히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게다가 먹이는 음식이 기상천외하던데요. 네. 예. 그러니까 소, 돼지, 닭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 거기는 축산업 등록제라고 해서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정부에서 일정 규모 동물복지 지켜야 되고 사육 기준 지켜야 이제 축산업 등록을 해주잖아요. 허가를 내주잖아요. 근데 이쪽은 법의 사각지대다 보니까 자기 맘대로 키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개농장을 한 5-6군데 이상 가봤는데 그러니까 식용 개농장. 식용 개 키우는 거죠. 당연히 뜬장에서 키우고 있고요. 똥 아래로 걸러야 되니까. 그리고 당연히 철창에 가둬서만 키우고 있고 얘네들은 좀 크잖아요. 근데 철창이니까 상대적으로 더 좁은 거죠. 그렇게 키우고 있고 아무래도 사료를 먹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료도 당연히 되게 싼 사료, 저급 사료를 먹이고요. 사료를 먹이는 곳은 그나마 다행이고 이제 보통 잔반들이라고 잔반들을 얘기하잖아요. 먹이죠. 사람이 먹던 음식들을 먹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위생적이잖아요. 그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길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백신이라든지 구충을 해주시는 분도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안 해주는 곳도 있다. 근데 백신 구충을 하는 분들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동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죠. 얘네가 잘 병에 안 걸리고 잘 커서 우리 내가 갖다 팔아야 되니까 백신이랑 구충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네. 몸에 좋자고 먹는 건데 네. 말 그대로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걸 드시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네. 또 하나가 그 도살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아 우리가 왜 소나 돼지 도살 과정도 굉장히 그 동영상 보면 아 정말 눈뜨고 못 보는데 개의 경우에는 더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소돼지 닭도 도축 과정이 지금도 끔찍한데 그걸 최대한 동물복지 인증을 하기 위해서 동물복지 이제 그 도축장까지 지정할 정도로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근데 아직도 잔인한데 뭐 이쪽은 전혀 법에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몽둥이로 때려서 죽여야 맛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살아있는 채로 그렇게 아직도 도살하는 곳도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고기 식용을 꼭 금지시키자 이걸 떠나서 정말 개고기가 몸에 좋을 거냐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괜찮으세요? 네. 우리가 왜 사실 지금 법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법을 먼저 개정하고 정비를 해야 될 분들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쪽 저쪽 눈치를 보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눈치를 딱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결국은 국민들이 나서서 올바르게 여론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지금 제가 드린 질문들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합법화 돼도 되나? 또는 이거 불법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드린 말씀에 의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아 이거는 개식용은 합법화가 되면 안 되겠는데? 네. 그러니까 법이 어. 바뀌거나 새로 생기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 합법과 불법 중에 어디로 사회적 합의가 될 음. 거냐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당연히 이쪽으로 합의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좀 손 놓고 계시지 말고 좀 이렇게 손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SNS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네. 아마 안 보이던 캠페인 하나가 지금 보이는 걸 네. 확인하셨을 거예요. 예, 저희도 사진 찍었잖아요. 예, 저희는 뭐 유명 인사는 아닌데 사진을 찍으라고 해서 찍었습니다. 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7일 날 우리 성남에서 아까 모란시장 대표적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모란시장이 거의 대표격으로 예, 고유 명사화 됐잖아요. 네. 그래서 성남시에서 그 오명을 좀 벗어보겠다라고 해서 성남시 수의사회가 앞장서서 그리고 동물보호단체 카라와 네. 함께 예, 지금 반려동물 식용 금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큰 의미가 있는 건 모란시장에 있는 성남에서 한다는 거 아주 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라라는 단체는 다른 동물보호단체도 많이 활동하지만 정말 오래전부터 이 개식용 금지 캠페인부터 해가지고 개식용 실태 보고서도 작성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라랑 성남시 수의사회가 같이 모란시장에 있는 성남에서 한다는 거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 좀 관심 보여주시고요. 더불어서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딱 그 실제 생활 속에서도 찬반이 많이 나뉘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우리가 위클리 벳에서 드린 정보들을 가지고 조금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면 어떨까. 예. 혹시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예전에 네. 작년 말복이죠. 작년 네. 말복에 맞춰서 저희가 가끔씩 그 포털 사이트 메인에 뉴스를 띄울 때가 있는데 맞춰서 보신탕 정말 몸에 좋을까요? 이렇게 올린 적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 쫙 해가지고. 우리 네. 학범 대표님이 그 인생 최고의 악플을 끌어모은 그 기사요. 네. 예. 악플이 댓글이 1,700개가 달렸는데 정말 정말 충격받을 정도 악플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내용을 아마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은 저희 거기에 좀 객관적으로 반박을 하셨으면 저도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너는 소돼지는 안 먹으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냐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달렸는데 그렇게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한번 이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전통 문화 아니고요. 그다음에 식용이라고 해서 개의 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더불어서 이 개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식품이라는 거, 식품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실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다 불법으로 가고 식용 금지로 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을 하셔도 네. 예, 충분히
승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예전에는 뭐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먹는 거 자체가 참 먹을 수만 있다면 좋았다라는 시대인데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를 먹더라도 정말 건강하고 우리 몸에 좋은 것들만 찾아 먹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굳이 우리의 반려동물인 우리의 가족인 개를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느 한 지점으로 생각이 모아질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위클립의 황당무게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